물2에 나오는 개념 중에서 그 운동역학에 이제 등속원운동이 등장하는데, 등속원운동에서 이제 가속도를 R분의 V 제곱 혹은 R 오메가 제곱이라고 쓰거든. 이걸 얻는 과정을 할게요. 되도록 최대한 엄밀하게 다루려는 게 목표입니다. 자, 등속 원동하고 있는 물체가 이런 궤적을 가지고 있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을 할게. 자, 지금 이 순간 요 위치에 있어요. 그럼 요건 이제 반지름이 될 거고, 접선 방향으로 속력을 갖고 있겠죠. 정확하게는 속력이야, 속도예요? 속도가 맞죠. 크기와 방향, 속도. 그래서 내가 이걸 벡터로 표시를 할 거고, 지금 이 순간의 속도를 v1이라고 할게요. 참고로 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유지한 채로 돌아다녀도 돼요. 그래서 내가 저 벡터를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돼요. 크기와 방향 유지한 채로 돌아다녀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녀석이 위치를 좀 바꿀 겁니다. 뭐 한 요 정도까지 왔다고 칠까요? 그러면은 요때 또 수직으로 접선 방향으로 속도를 갖겠죠. 이건 V2라고 할게요. V1과 V2라는 벡터는 다릅니다. 하지만 V1이라는 벡터의 크기와 V2라는 벡터의 크기는 같죠. 왜? 이거는 등속 원운동인데, 등속 원운동에서 이 속이 뭐냐면 속력, 즉 빠르기가 일정한이란 뜻이죠. 우리가 이 크기, 스칼라 값을 V라 합시다. 자, 그럼 시간이 흐른다고 했는데 이 시간을 델타 t만큼 흘렀어요. 그럼 여기 이제 회전각에 대해서 또 표현해 볼까요? 회전각.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세타가 얼마큼 변했어? 오메가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배경 지식이 또 필요한데, 직선에서 이제 원운동의 개념으로 넘어갈 때 부채꼴에 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채꼴. 자, 이 부채꼴에 원 모양으로 이제 벌레가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벌레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 점점 위로 올라가. 그럼 부채꼴이 점점 넓어지겠지? 이 벌레가 달리는 속력을 V라고 하고, 벌레가 달리는 시간을 델타 T라고 하면은, 이 호의 길이, 랭스, 길이의 개념이죠. 그래서 L이라고 쓸 거예요. 랭스, 길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호의 길의 L은 R 세타를 갖고 있죠. 이때 세타는 뭐 10도, 20도 같은 이런 디그리를 쓰면 안 되고, 몇 도의 단위를 쓰면 안 되고 라디안의 단위를 쓰셔야 됩니다. 라디안. 선생님, 라디안이 뭐예요? 라디안의 단위는 R분의 L,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 대비 호의 길이가 몇 배인지를 가지고 이 중심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길이분의 길이라서 얘는 사실 차원이 없죠. 차원이 없다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은 뭐 길이의 차원이냐, 질량의 차원이냐, 온도의 차원이냐, 그런 차원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숫자 비율만 있을 뿐이니까 사실 라디안은 차원이 없어요. 자, 그래서 호의 길의 L은 R세타구나, 이런 개념. 자, 그런데 dl dt라고 써봅시다. 반지름 변하지 않고 d세타 dt라고 쓸게요. dt가 뭐예요? 시간당 호의 길이 변하죠. 이 호를 달리는 속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 곧 V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d세타 dt가 시간당 이 각도의 변화량인데, 요게 오메가 각속도의 정의입니다. 이게 왜 오메가예요? 라고 물으면 안 돼요. 각속도의 정의가 그래요. V는 R 오메가. 그 다음 이 다음 단계가 사실 하나 더 있긴 한데 A는 R알파라고, 물투성 다루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쓸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요 부채꼴을 뽑아내면 델타 t 동안 이 중심각 세타는 각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흘러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 L은 이 녀석이 호를 달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길어졌을 거고요. 반지름은 R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다음에 V1과 V2를 뽑아서 벡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이 각도가 서로 같습니다. 이거 보여줘야 돼요? 여기 있는 각도랑 이거 일로 가져와서 여기다 놓으면은 여기 있는 각도 같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닮음을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할 거예요. 닮음 이용할 건데 여기에는 삼각형 모양이지만 여기는 부채꼴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근사가 하나 필요해요. 무슨 근사가 필요하냐? 만약에 델타 t가 어프로치 0이면 세타도 어프로치 0이고 세타가 어프로치 0이 되면은 이 부채꼴에서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근사해지죠.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근사해지죠. 그래서 요 큰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큰 삼각형의 반지름엔 R이 있고요. 짧은 쪽에는 V다 델타 T가 있어요. 이거 지금 다 스칼라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V1과 V2 벡터. 자, 이 윗부분에 V1에서 V2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으면 이게 바로 V2 벡터 빼기 V1이라는 벡터가 돼요. 이게 바로 델타 V라는 벡터죠. 이거 벡터입니다. 벡터 빼기 벡터에서 만들어서 벡터예요. 사실 가속도도 벡터고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쓰는 거니까 가속도라는 벡터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속도 변화량이라는 벡터를 이렇게 가져오는 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크기만 다룰 거예요. 크기만. 어떻게 크기만 다룰 거냐? 어쨌든 요 삼각형의 이쪽 변의 길이는 V가 되죠. V1의 크기고 이쪽 변의 길이는 V가 되죠. V2의 크기고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는 어떻게 쓰면 되냐? 이 델타 V라는 벡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빼고 델타 V라고 쓰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A라는 벡터야. 그리고 A라고 쓰면은 이게 벡터 A의 크기를 뜻해 라는 전달이 충분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닮음이 긴 것분의 짧은 거, 선생님 여기 썼어요. 긴 것분의 짧은 거. 여기도 긴 것분의 짧은 거 쓰면 되겠죠? 긴 것분의 짧은 거. 자, 그러면은 델타 t분의 델타 v는 r분의 v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 지금 다 스칼러로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가속도 a의 크기만 뽑아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안에는 가속도의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술이 안 되어 있는데 가속도의 방향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V1을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아니지 sorry 예를 들어서 V1을 이렇게 잡았고 굉장히 빠른 상태라서 제가 길게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V2를 잡을 건데 정말 시간을 엄청 살짝만 보내는 거야. 여기 거의 조금만. 그러면 얘도 각도가 조금만 삐뚤어져 있겠지? V2 이렇게. 그럼 얘를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얘게 두 개를 이었을 때가 요 선이 결국에는 얘랑 거의 평행하게 돼요. 어때? 중심 방향을 향하게 되죠. 델타 V라는 벡터가 중심 방향을 향하게 되죠. 원의 중심 방향. 선생님 여기 원의 중심 아닌데요? 아니지. 그 원의 중심 방향 맞아. 내가 이 짓을 만약 이 자리에서도 하면은 그것도 또 원의 중심 방향이고 또 이제 원의 중심 방향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원의 중심 방향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해줄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이걸 녹화를 하는 이유가 특정 학교의
그 수행평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 기준으로는 여기까지만 쓸 줄 알아도 충분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전혀 감점이 없을 만큼으로 디테일을 충분히 집어넣어 줬어요. 이게 지금 구심 가속도예요. 그 다음에 주기랑 구심력이란 주기를 추가를 해야 되겠네. 자, 주기의 정의는 시간인데 이게 속력분의 거리의 개념이잖아요. 만약에 원의 둘레를 달리고 있는 벌레의 속력을 v라고 하면은 둘레의 길이는 2πr이야. 주기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각을 달리고 있는 각속도를 집어넣을 거면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둘레가 아니라 한 바퀴라고 회전에 해당되는 각도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분자에는 한 바퀴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2파이라고 쓰면 되죠. 사실은 이제 라디안이죠, 이게. 2파이 라디안. 그 다음에 각속도의 정의는 라디안 퍼 세크. 그러면은 요게 단위가 이제 세크가 나오면서 주기의 단위가 세크가 나오면서 올바르게 찾는 게 맞아요. 정리를 하자면은 답만 외우고 싶으면 V분의 2파이R이라고 둘레라고 쓰던지 오메가분의 2파이 라디안이라고 각도로 쓰든지 주기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심력. 구심력은 구심을 빼세요. 그럼 이게 힘이지 않습니까? 힘? 그럼 F는 MA예요. MA. 그러면 질량이랑 가속도를 곱하면 되는데 이 가속도가 구심력에 해당되는 구심 가속도이어야 되겠죠. 구심 가속도. 그래서 F 구심력은 M R분의 V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MR 오메가 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선생님 가속도가 R분의 V 제곱인 건 알려줬는데 R 오메가 제곱인 건 안 알려줬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죠. V 대신에 R 오메가를 대입을 해줘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여기 했잖아요. 여기 V 대신 R 오메가. 그러면은 R 오메가 제곱도 역시 가속도의 크기만 올바르게 쓴 게 됩니다. 가속도가 왜 중심 방향인지를 참고로 조금 더 가이드를 해줄게요.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좌표를 x, y를 좌표를 써보면은 r 여기가 세타일 때 r 코사인 세타가 x 좌표고 r 사인 세타가 y 좌표예요. 자, 이렇게 뭐라고 나온 요 좌표가 바로 벡터의 성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중심에서 그 점까지의 위치 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치 벡터는 이렇게 좌표를 쓰게 되고, 그다음에 등속 원운동 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때 세타는 일정하게 커지고 있을 거고 가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다시 쓰자면은 r 코사인 오메가 t r 사인 오메가 t 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속도 벡터의 정의가 뭡니까? 시간당 변위. 위치가 r이니까 r에 델타를 붙이면은 변위가 되는 거죠. 시간당 변위 델타 r. 델타 말고 미분 표현 dt를 쓰겠습니다. dr 이런 벡터를 dt 미분 해주면 정확하게 이 위치 벡터가 지금 t에 관한 함수인데 t에 관한 속도 벡터도 t에 관한 함수가 정확하게 얻게 됐죠. 그래서 t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r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가속도 벡터를 알고 싶으면 지금 이렇게 해서 얻은 속도 벡터 함수를 시간으로 또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닷 코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콤마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닷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성분을 보시면은 둘 다 이 성분이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요?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이라는 상수를 곱해줘.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는 어떤 벡터였어요? r 벡터지 않습니까? 자, 이게 그 증거예요. r이라는 벡터, 그 다음에 가속도 벡터는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있고 이건 스칼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벡터의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원운동하고 있으면은 특정 위치의 위치 벡터는 이렇게 쓰게 되고요. 반시계로 돌면 속도 벡터는 이렇게 쓰게 되고요. 가속도 벡터는 이렇게 반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